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이코노믹스 경전풍 시작합니다. 전기차의 아이콘 테슬라가 또 한 번 화제의 중심에 섰습니다. 이번에는 자율주행 로봇택시에 AI 챗봇 그록을 탑재한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는데요. 하지만 일론 머스크가 최근 신당 창당을 주도하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갈등을 빚고 있고 일부 소비자들은 테슬라 불매 운동을 벌이고 있어서 부정적인 요인도 많습니다. 테슬라의 현재 상황을 서강대학교 백영률 교수님 모시고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아메리카당 창당 참 일론 머스크 주주 입장에서는 사업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는데 자꾸 정치 쪽으로 가니까 불안하긴 할 거예요. 테슬라 주가 뭐 그래서 이제 그런가 뭐 12월 달 대비 전고점 대비해서 반토막 정도 났고 거의 한 $500 가다가 지금 $300 초반대고요. 그렇습니다. 북미 시장 점유율도 좀 줄고 있고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이걸? 아메리카당도 사실은 기업의 전략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그러니까 생각을 뭐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좀 틀려지기는 하는데 아메리카당을 함으로써 그걸 끝까지 가겠는가에 대한 퀘스천 마크가 많아요. 예. 그런데 아메리카당이 성공한다, 성공하지 않는다보다는 이게 어떻게 비즈니스에 더 도움이 되겠는가의 관점에서 보는 게 맞습니다. 그 이유는 끝까지 간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끝까지 안 갔을 때 어떤 딜 포인트로 작용할 수 있다. 예.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생각하는 아메리카당은 하나의 비즈니스의 수완으로는 보고 있는 거지 그것을 꼭 정권의 무슨 한 파티로 미국 그 정당사를 보면은 제3당이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군요. 네, 유럽은 3당이 성공한 적이 많죠. 뭐 기민당이니 뭐 이러면서 같이 합종 연행을 하고 독일 같은 경우에 뭐 저 영국도 마찬가지고 예. 저 프랑스도 마찬가지인데 미국은 거의 성공한 적이 없어요. 공화민주 양당 체제. 양당 체제입니다. 그러니까 1787년 뭐 9월 17일 그 헌법이 제정되고 선포된 거는 89년 3월 4일 날 이제 헌법이 선포가 됐는데 그 핵심에 이제 존 애담스나 뭐 이런 사람들이 그 백그라운드를 놓고 보면은 3당 체제가 되기가 굉장히 힘든 그 근본적인 구조를 갖고는 있습니다. 근데 뭐 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거의 그 미국의 3당이 국민들이 제대로 된 적이 없었다. 네, 여러 가지 여건을 놓고 봤을 때 그건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놓고 봐야 될 것인가? 아메리카당이라는 거는 사실은 나중에 트럼프랑 아마 딜 포인트로 쓰지 않을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런데 그 일론 머스크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뭐 상원에 한 2-3명, 하원에 뭐 8명에서 한 12명 정도 했으면 좋겠다. 그게 뭐냐면은 캐스팅 보트의 자리를 내가 이쪽 편으로 민주당으로 붙으면은 민주당이 이기고 그러니까. 공화당으로 붙으면 공화당이 이기는 이런 캐스팅 보트를 쥐겠다는 얘기인즉슨 뭐냐면 내가 비즈니스 하는데 어느 쪽으로 쓰는 게 유리한가를 항상 저울질하면서 가겠다라는 뜻으로밖에는 저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렇지만 로보택시 사업은 괜찮아요.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고 지금 텍사스에서도 뭐 서비스 지역을 확대하고 있는 것 같고 샌프란시스코에서도 한두 달 내에 서비스 시작한다 그러고 여기에다가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AI 챗봇 그록을 이제 여기다 택시에다가 장착을 한다. 그록 이게 원래 X가 개발한 인공지능 모델이죠. 구 트위터잖아요. 네, 그록2 뭐 2023년에 그록2를 이제 발표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챗GPT3하고 이제 경쟁을 좀 했었죠. 그다음에 이제 그록3가 작년에 나왔고 그다음에 며칠 전에 그록4가 나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록4와 그록2의 그 관계를 놓고 보면은 그록2보다 챗GPT3가 훨씬 나았고 챗GPT보다 한 10배 정도 더 좋은 게 아마 그록3일 겁니다. 네. 근데 그록3보다 한 10배 더 좋은 게 그록4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록2 정도는 뭐 한 고등학교 학생 수준이라고 놓고 보면은 예. 지금 일론 머스크가 얘기하는 저는 그 PhD를 별로 그렇게
크레딧을 많이 안 주고 뭐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이거 박사 하기가 네. 얼마나 힘든데요. 근데 뭐 박사하기 힘들다고 할지라도 박사는 좁게 깊게 하는 거지 뭐 범용적으로 많이 그러니까 융복합이 필요한 데에는 박사가 오히려 걸림돌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깊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제가 존경을 하지만 그 여러 분야를 많이 포괄해서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약간 회의적인 생각도 있는데 뭐 어쨌든 하여간 그록4가 이제 박사 몇 명 이상의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박사는 좁게 한 분야만 알지만 이거는 그 많은 박사들을 연결해 놓은 그러니까 여러 분야에서 박사급 이상의 그 아이디어와 그 능력을 갖추고 있다라는 게 이제 일론 머스크의 요새 발표된 내용들이죠. 근데 일론 머스크도 뭐 박사에 대한 정확한 그 정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하여간 그 정도로 자신 있게 본인이 얘기를 하는 거고 지금 GPU를 어마어마하게 사들이고 있어요. 그리고 GPU 자체를 지금 또 디자인하고 있고요. 노조라는 걸로. 그러니까 노조를 개발하면서 도조 2, 도조 3, 도조 4 이제 앞으로 계속 갈 텐데 그러겠어요. 아마 엔비디아하고의 그 경쟁 관계 갈 수도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그 엔비디아에서 만드는 거는 general purpose, 그러니까 대중적 범용적인 거고, 그 다음에 그록 4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이나 이쪽 그 로봇이나 이런 데에 쓰기 위한 디자인이기 때문에 목적은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 디자인에서. 그러나 하여간 경쟁 관계가 될 가능성도 있고 일론 머스크가 뭐 엔비디아를 덜 산다든지 근데 엔비디아의 그 활용도는 뭐 꼭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가 안 산다고 할지라도 아마 어마어마하게 아마 필요성은 더 많이 늘릴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나라들이 모든 뭐 큰 기업들이 그 AI의 그 알고리즘을 개발을 해서 더 많은 하드웨어를 더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저는 뭐 앞으로 더 가봐야 알겠지만 필요성은 훨씬 더 많이 돼도 된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자율주행차로 좀 돌아와서 AI의 이제 챗봇을 그록을 탑재하면 그 얘기하겠죠. 상상을 한번 해보게 되는데요. 차에 이제 올라타서 이게 자율주행을 하면 그록하고 대화를 이렇게 시도할 거 아닙니까? 어디로 가죠? 그러면 어느 길로 갈까요? 뭐 음악 틀어줘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상상을 하게 되는데 이 실제로 어느 정도 구현이 될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해서 지금 현재는 그 인터테인먼트랑 그 명령어랑은 분리해 놨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를 가고 싶다 하는 것들은 뭐 음성으로 지금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손으로 지적을 해서 이제 컨트롤하게 돼 있고요. 음성으로 될 수 있는 그록 4 같은 경우에는 나 심심한데 아니면 나 지금 졸린데 좀 농담 좀 해줄 수 있겠니? 그리고 농담 그냥 할 수 있는 정도. 그리고 그 옛날보다 굉장히 그 보이스 센스타이징이라고 그러는데 그 알아듣는 율이 엄청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투리를 쓰거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인도 사람이 인도 발음으로 영어를 했는데 인도 발음으로 다시 대화를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코리안 저 액센트를 쓰면은 코리안 액센트를 써서 반응을 해주는 그 정도. 그리고 스피드도 한 10배 빨라졌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빠른 거의 실시간으로 대응을 하는 수준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그 농담하는 수준이라는 거는 내 그 생각을 거의 읽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나에 더 아주 친밀하게 다가서는 거죠. 얘가 기본적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자기가 쌓아놓은 여러 가지 질문을 놓고 봤을 때는 뭘 전공하는 사람이고 뭐를 관심 있어 하는 사람이고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나중에는 명령어도 아마 언어로 가고 이건 명령어에 속한다 아니다까지도 아마 구분할 수 있는 지금은 그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라는 걸 저번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오퍼레이팅 시스템은 굉장히 철저하게 막아놓고 있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게 뭐 침투를 해서 그 뭐 바이러스 같은 게 침투가 돼서 운영이 안 될 정도로 되면 굉장히 곤란하기 때문에 그거는 다른 시스템으로 가는 게 맞고요. 지금 엔터테인먼트에 속하는 여러 가지 대화형 같은 경우에는 그거는 뭐 얼마든지 뭐 자유롭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수준은 된 거죠. 그래서 그록 4가 됨으로써 굉장히 재미있는 세상이 이제 펼쳐질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옛날에 그 영화에서 나왔던 키트 같은 그렇죠. 그런 자동차들이 이제 부르면 앞으로 달려오는. 그렇죠. 부르면 달려오는 거는 그거는 뭐 지금도 기본이고. 됩니다. 기본입니다. 네. 네. 대화를 하잖아요. 거기서 대화 주인공하고. 그렇죠. 네, 대화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테슬라가 이 수백만 대 차량에서 이 음성 데이터를 확보를 하고 결국은 이게 이제 승객들하고 대화하게 되면 데이터가 계속 쌓이잖아요. 네. 그러면 분석하게 되고 그러면 계속 그거에 따라서 또 개발을 하고 또 학습을 하고 또 발전을 하고 자율주행의 기능을 높이는데 이게 상당히 기여를 할 것 같은데요, 보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많은 그 AI 툴들이 예. LLM 모델로 아주 픽스가 돼 있고, LLM 모델, 그러니까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는 건 언어로 내가 물어보는 걸 이제 대답하는 그런 수준인데, 이 테슬라의 그록 4 같은 경우에는 LLM 모델 플러스 비전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테슬라의 8개 자동차마다 8개의 카메라를 달아놨다고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8개의 카메라로 흡수한 것들을 분석할 수 있는 그러니까 비전이라는 게 그 정도로 중요한 겁니다. 웨이모와 테슬라가 다른 점이 테슬라는 렌즈, 눈을 가지고 모든 것을 분석해서 AI에 접목시키는 거고 웨이모 같은 경우에는 렌즈를 통해서 들어오는 것도 있지만 그거보다도 센서를 통해서 라이다나 레이더를 통해서 또 감지를 하는 이런 시스템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눈으로 보고 학습하는 것들을 굉장히 우리 오감 중에서 뭐 보고 듣고 뭐 맛보고 뭐 이런 뭐 촉감까지 해서 이제 냄새 맡고 하는 것까지 오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오감 중에서 특히 제일 많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 판별을 할 수 있는 게 비전입니다. 그러니까 눈입니다. 보는 거. 눈이라는 것은 즉 보는 것은 뭐냐 하면은 테슬라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테슬라를 무시를 못하는 게 애초부터 일론 머스크가 렌즈를 가지고 나는 승부를 걸겠다라고 하는 얘기가 센서가 아닌 렌즈. 그러면 위험한 순간을 누가 그럼 프로텍트를 하느냐? AI 알고리즘이 하는 겁니다. 학습을 통해서. 네. 그러니까 많은 데이터들을 렌즈를 통해서 받아들이고 그거를 다시 학습시키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학습한 것을 다시 또 AI에 접목시키고 그게 선순환이 돼서 점점 더 똑똑한 그런 그 자율주행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그 여러 가지 중에서 그 어스틴에서 맨 처음엔 한 10대 정도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한 40대 정도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고요. 10대에서 40대인데 정확한 대수는 아직 유추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뭐 직원들한테만 줬던 쿠폰을 일반인한테도 그 풀어서 그 얼마나 많이 쓰고 있는지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체크를 하는 수준이고 그렇죠. 그 다음이 이제 샌프란시스코에서 하는 건데 샌프란시스코에서 뭐 모든 그 서류는 전부 다 완벽하게 제출을 했다. 이제 승인만 기다리고 있다. 그 다음에는 캘리포니아의 여러 그 인구가 많은 도시, 특히 LA 같은데 아마 신청을 해서 LA, 뉴욕, 시카고 이런 아틀란타 이런 데로 점점 더 퍼져나갈 가능성이 큰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인공지능의 윤리적 문제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오는데 최근에 보니까 X 플랫폼에서 반유대적인 콘텐츠를 생성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게 자세히 봤더니 뭐 이 특정 승객에 대해서 보니까 인물이 뭐 미래의 파시스트고 사실 유태인이라기 때문에 뭐 약간 이게 설명이 좀 복잡하겠는데 너무 길어서 반백인 혐오를 드러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이 문제뿐 아니고 굉장히 이 AI가 인간만이 고유하게 판별할 수 있는 윤리나 도덕적인 문제를 과연 담지할 수 있을까? 이게 좀 논란이 되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윤리를 아마 제일 오랫동안 봐온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한국에서는. 왜냐하면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윤리를 주로 다뤄서 AI의 윤리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해외에 가서 발표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윤리 뭐 반혐오적인 거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 게 이거 알고리즘만 고치면 되네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알고리즘이 잘못돼서 그런 거지. 그거를 빼고 그러니까 아직도 인간이 컨트롤할 수 있는 정도의 레벨이구나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조금 포지티브하게는 봅니다. 왜냐하면 그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쪽으로 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안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근데 오히려 그걸 통해서 알고리즘을 더 철저하게 짜서 그러한 그 문제들을 좀 맨 처음에 위키피디아 처음 생겼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엉터리 같은 답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많았죠. 네. 예. 근데 근데 지금은 굉장히 정확해졌어요. 그렇죠. 그 위키피디아 메소드라고 할 정도로 위키피디아에서는 이상한 엉터리 같은 답이 나오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맞아요. 고치고 직접. 고치고 고쳐서 좋은 걸로 가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누구나 다 위키피디아를 믿는 거고 역시 AI도 마찬가지로 뭐 할루시네이션도 있고 뭐 엉터리 같은 것도 있고 지금 그렇죠. 그 저기 인종차별 같은 것도 있고 뭐 그렇겠지만 네네. 따지고 보면은 그게 점점 위키피디아 방식으로 점점 고쳐 나가는 정점에 도달하면 정제돼 있는 것들로 누가 인위적으로 나쁜 걸 집어넣으려고 그러면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게 어답트 사용될 때까지는 굉장히 시간이 걸린다라고 보면은 지금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걸 디텍트하고 찾아낼 수 있을 정도의 알고리즘이라고 얘기하면은 알고리즘만 잘 짜서 우리가 그 위험하지 않도록 하면은 별 문제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윤리적 문제는 그렇다 치고 이제 사실은 이 기술의 발전과 제도나 규제, 규율 이런 것들이 좀 상충되기 마련이거든요. 이 캘리포니아 예를 들어서 캘리포니아에서 로보택시 운전하려면 주정부가 필요한데 현재는 안전요원 탑승해서 운전해라 이렇게 규정이 되고 있잖아요, 그죠? 캘리포니아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한계가 있는 거고 완전 무인 로보택시 하려면 이 규제하고 정부가 타협을 좀 해야 되고 설득을 해야 되고 이게 풀어지려면 반대로 테슬라가 굉장히 무인 차량에 안전하다. 이걸 입증해 보여야 되고 뭐 이런 문제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 질문하신 아메리카당이 필요한 겁니다. 네. 그거를 전부 딜 포인트로 만들어서 풀어나가기 위한 하나의 정치적 관점을 시사한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정치권에서 풀어야 되는데 그건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첫째, 뭐 제가 일론 머스크라고 그러면은 그 텍사스 어스틴에 차를 뭐 1,000대, 2,000대, 3,000대, 10만 대까지 뭐 포용이 된다면은 모든 택시를 전부 다 바꿔라. 뭐 4.2불 정도로 내가 파격적으로 하겠다 그러면은 너무너무 사람들이 좋아하죠. 좋아하니까 왜 우리 동네는 그게 왜 없느냐 그러고 정치권을 압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미국 전체가 다 그걸 쓰게 되는 거고 또 미국이 그렇게 쓰게 되면은 이거 미국은 하는데 우리는 왜 못 해주냐. 그리고 한국이 또 압박을 당하거나 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뭐 많이 정부가 인볼브가 돼 있으니까 영국이나 뭐 프랑스나 독일 같은 경우에도 우리도 그런 걸 좀 쓸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전략적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아메리카당도 그런 거를 풀기 위한 하나의 전략적 하나의 파티를 놓고 보는 거지. 결국 그게 끝까지 가서 내가 진짜 정치를 하겠다. 정치를 하겠다에 저는 네거티브하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대통령을 배출시키지 않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당의 핵심은 대통령인데 그렇지. 대통령을 배출하지 않고 2명 내지 3명, 8명 내지 10명 정도의 하원 의원을 배출하겠다는 얘기는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그 뭐 딜 포인트로 잡는 거지 정치를 하겠다라고 보지는 못 않는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게 뭐 답변이 명쾌하게 네. 들어맞는 것 같습니다. 네. 글로벌 자율시장 지금 뭐 테슬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앞서 말씀하셨듯이 구글의 웨이모 네. 있고 중국의 바이두 있고 네. 이 다양한 업체들이 이제 플레이어들이 경쟁을 하는데 웨이모 같은 경우는 라이다 중심의 하드웨어 접근법을 쓰고 있다 이렇게 설명이 네. 되고 테슬라는 카메라와 AI 중심으로 소프트웨어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네. 정리할 수 있는데 테슬라의 경쟁력 타사와 비교했을 때 어느 위치에 어느 포지션을 차지하게 될까 이게 좀 궁금합니다. 저는 궁극적으로 테슬라 방법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자동차 가격이 웨이모에 비해서 훨씬 싸거든요. 카메라와
레이더 비싼 거 같은 경우에는 뭐 군사 목적으로 쓰는 거는 10,000불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차에다가 그걸 뭐 한 40개 단다라고 그러면은 자동차 가격이 거의 그냥 뭐 천문학적으로 늘어나죠. 억대는 근데 기본이겠네요. 네, 그러니까 그거랑 지금 뭐 2천만 원, 3천만 원, 4천만 원짜리 차를 비교를 한다 그러면은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그 일론 머스크가 AI 그 센터에서 전부 정제를 해서 AI 소프트웨어로 그러니까 소프트웨어가 그 정도로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에 우리가 신경을 꼭 써야 되는 게 우리나라도 소프트웨어에 투자를 훨씬 많이 해야 됩니다. 예. 데이터 센터 지금 없는 거 지금 통탄해야 될 일이고요. 네. 데이터 센터 더 많이 지어야 되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지. 궁극적으로는 소프트웨어를 가진 나라가 소프트웨어를 가진 좌지우지할 수 있는 회사가 맞습니다. 전 세계를 통섭하고 뭐 통합할 수밖에는 없다. 그리고 가격면으로 도저히 이길 방법은 없을 거예요. 웨이모가 그 테슬라를. 그래서 저는 테슬라에 훨씬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어떤 여러 가지 이제 모델들이나 이 방식들이 이제 스탠다드가 될 것이다. 그렇죠. 그런 말씀인데 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나라는 이 테슬라의 공략과 물론 우리도 이제 완성차 업체들이 있고 AI 산업도 해야 되는데 하고 있고 어떻게 경쟁력을 확보하는 게 좋을까? 테슬라를 따라가는 게 좋을까? 아니면 테슬라와 병행해서 할 수 있는 다른 무언가를 좀 더 보완해야 될까? 뭐 여러 가지 고민을 할 수가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한국의 AI 자율주행 택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대응책 어떤 조언을 좀 하고 싶으세요? 자율주행 택시는 뭐 할 때가 지금 현재로는 사이즈로 놓고 봤을 때 이제 현대라고 놓고 보는 거고요. 네. 그 현대 기아 말고도 뭐 KGM이라는 데도 있고 뭐 르노 삼성도 있고 뭐 하지만 아마 테슬라랑 코업을 하는 형태로 그 작은 업체들은 할 가능성이 있고 그 현대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센터를 만들 필요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 센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웨이모 같이 레이더나 라이더를 부착해서 맨 처음에 시작을 같이 하기는 하겠지만 점점 카메라로 그 소프트웨어로 컨트롤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돌아간다면은 저는 충분히 우리나라도 경쟁을 할 수 있고 그 데이터를 다른 데는 몰라도 적어도 한국의 그 질이나 습성이나 운전 습성을 그게 얘기하는 이제 소버린에 해당되는 겁니다. 예. 소버린 AI라고 지금 이번 정부에서 얘기하는. 근데 그 한국만이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한국이 특별히 장점으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좀 증폭시킬 필요가 있다는 게 이제 소버린 AI일 텐데 네. 아마 현대에서도 그걸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시장은 세계적인 시장으로 한국 그러니까 테슬라도 만약에 한국계 필요하다 그러면은 한국의 딜 포인트를 잡아서 현대랑 같이 코업을 해야 되고 네네. 그 다음에 현대도 미국에 가서 장사를 하려고 그러면은 테슬라의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같이 쓸 수가 있는 이런 딜 포인트를 만드는 소프트웨어 정책이 우리나라는 꼭 필요하다. 그게 소버린이 됐든 소버린이라는 그 자체가 그렇게 탐탁한 단어는 아니에요. 우리 거를 우리 거만 이거는 AI에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누구나 더 많이 쓰고 많이 정제가 돼 있는 데이터 셋들을 원하는 거지. 그냥 우리만 잘 쓰고 우리 게 최고야라고 하는 거는 세계 시장에서 그렇게 각광을 받지는 못할 겁니다. 그렇게 크지도 않고요, 시장이. 예.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가 해야 될 것은 딜 포인트를 만들 수 있는 소프트웨어 셋, 그다음에 클라우드 여기에 신경을 써서 세계 시장을 공략하고 현대 기아도 거기에 발맞춰서 가는 기업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서강대학교 백영률 교수님 모시고 일론 머스크와 테슬라 현재 이슈들 정리해 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